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합니다. 지나온 15년 저는 법인 대표님들의 사업적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김프로TV를 통해 명실상부 기업의 국가대표 코치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최근 법원에서는 2017년, 18년에 실행한 이익소각에 대한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그 주식을 법인이 매입, 소각하는 과정이 이익소각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세당국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가장행위라 하여 이를 부정하였죠. 그래서 주식의 원주인인 증여자가 직접 법인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거액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즉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말 현재 제가 확보한 판결만 해도 무려 7건이나 됩니다. 자, 그럼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동안양 세무서장이 주식 증여를 한 원고에게 대략 2억 2,400만 원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취소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2018년 11월 21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에게 주식 2,500주를 증여하였죠. 회사는 2018년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주식 2,500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해당 주식을 매입 후에 소각합니다. 소각 대가 5억 8,325만 원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었고 대표이사는 이 금전 중에 4억 8천만 원은 가지급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일 동안양 세무서장은 원증여자인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2억 2,4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논리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원고가 배우자인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가장행위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증여자인 원고가 직접 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납세자인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은 동안양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를 살펴보죠. 첫 번째,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의 진위 여부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한 것은 손실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주식의 소유관계,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배우자 증여계약을 진이 아닌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을 매수하고 소각한 과정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장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식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냐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대금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원고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네 번째,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각각의 행위에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하는가 여부입니다. 증여 후 소각의 목적은 법인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대표이사의 지배력을 높이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여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목적이 달성되었고 각각의 행위는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판결을 보시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고가 대표이사 본인과 대표이사 아들 합쳐서 2명입니다. 2018년에는 대표이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2019년에는 아들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에 소각한 사례입니다. 각각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 원 미만으로 증여 소각하였고요. 수령한 양도대금은 회원권 구매, 오피스텔 구입,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논리로 증여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들 원고 2명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2명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 4월에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했죠. 그래서 증여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018년 8월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증여받은 주식을 매입한 후에 소각하는 것을 결의하였고요. 2019년 2회에 걸쳐 소각대금을 지급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2018년 증여 시 일주당 가액과 2019년 소각 시 일주당 가액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주식 가치가 달라졌을 텐데 동일한 가격이 어떻게 인정되었는지는 판결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2회에 걸쳐 소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익 소각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후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대표님도 계실 것이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이익 소각을 실행했던 대표님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 편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이렇게 여겨져 왔죠. 그리고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을 인정받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번 판결이 1심에 불과하지만 크게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기에 이익 소각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실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절세의 도로에는 함정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